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부터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고등학교 한국사 1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디딤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재밌게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로는 선사시대와 청동기, 철기시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를 펴주면 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총 3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개념에 대해 배워보고요. 두 번째는 선사시대, 즉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에 대해 배워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청동기와 철기시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개념입니다. 오른쪽 파란색 글씨 밑에 한자 2개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한자는 지나갈 역이라고 하는 한자로서 달력할 때 역자고요. 오른쪽에 있는 한자는 사관사자, 즉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역사시대라고 하면 지나간 일들을 사관들이, 역사관들이, 역사관리들이 문자 기록으로 남긴 시대라고 하시면 됩니다. 왼쪽 빨간 글씨에 선사시대라고 하면 역사시대보다 앞선 시대, 역사시대 이전 시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선사시대에는 당시의 생활상을 문자 기록으로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유물이나 유적 등으로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유추하기도 합니다. 쉽게 구분하면 문자 기록을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따라 가지고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문자 기록으로 역사를 남겼으면 역사시대, 문자 기록으로 역사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유물이나 유적 등으로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유추한다면 선사시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선사시대를 구분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다 다른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선사시대, 청동기와 철기시대를 역사시대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나라 고조선이나 아니면 초기 여러 나라에서 문자 기록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중국 측 기록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정치, 사회, 경제의 모습을 알아가지만 아마 당시에 기록으로, 문자 기록으로 남겼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을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선사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초기 시대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청동기와 철기 초기 시대는 현재로서는 문자 기록이 남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측 기록을 통해서 당시 생활 모습을 유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원전과 기원후의 개념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과 기원후를 구분하는 기준은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탄생 이전을 기원전, 예수님 탄생 이후를 기원후라고 부릅니다. 기원전은 영어로 줄임말로 BC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원후는 AD라고 하는 영어 줄임말이 있는데 이거를 풀었으면 라틴어로 안노 도미나이, 예수님의 해, 주님의 해, 신의 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BC와 AD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은 중립적인 뜻으로서 BCE를 기원전이라 쓰고요. CE를 기원후라고 쓰기도 합니다. BCE는 Before Common Era, 보통 시대 이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CE는 Common Era, 보통 시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용어들이 기원전과 기원후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세세한 사항을 보면요, 이렇게 100년 단위로 이렇게 세기가 구분이 되게 되는데, 기원전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기와 연도의 수가 줄어들고요. 기원후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도와 세기의 숫자가 증가한다 하시면 되고요. 1세기를 예시로 보면요. 자, 1세기는 기원전 1세기는 기원전 100년부터 기원전 1년, 기원전 16세기는 기원전 1600년부터 시간이 흘러서 기원전 1501년까지의 시대 아시면 되고요. 기원후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기원후는 생략하기도 하는데 다 풀네임으로 해서 기원후 1세기는 기원후 1년부터 기원후 100년까지, 기원후 21세기는 기원후 2001년부터 시간이 흘러 기원후 2100년까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듯 자 기원 전과 기원 후의 개념에 대해 봤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교과서 편제에 따른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즉 역사보다 앞선 시대 문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유물이나 유적 등으로 당시 생활상을 추측하는 선사시대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석기 시대인데요. 자,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전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다 아시면 됩니다. 특히 구석기 시대에는 이름 그대로 석기, 돌로 이용한 기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석기를 사용합니다. 특히 석기 중에서 이 뗀석기를 사용하는데요. 뗀석기는 돌의 파편이 떼어져 나갔다, 떨어져 나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요리를 하거나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도구, 즉 돌이 뾰족해야 되거든요. 그에 따라 가지고 돌을 돌끼리 부딪히게 해서 파편이 떨어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돌을 다른 물체에 부딪히게 해서 파편이 떨어져 나가서 뾰족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날카로운 석기를 만들어서 사냥과 요리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때를 뗀석기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뗀석기로는 자, 주먹도끼, 순배찌르기가 있는데요. 이 주먹도끼는 당시 스마트폰처럼 만능 맥가이버 칼 같은 도구였다, 획기적인 도구였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자, 경제 및 생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채집, 뭐 열매나 이런 채소 같은 거를 채집하거나 또는 동물을 사냥하면서 식량을 얻었고요. 또 식량을 찾아서 무리를 이루어 이동 생활을 했다 아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을 보면 이렇게 무리지어 이동 생활을 하면서 잠을 자야겠죠. 추위나 바람, 햇빛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동굴이나 바위 밑에 그늘인 이 바위 그늘에 살고요. 특히 막 지은 집이 아닌 천막 같은 형태의 집이라 할 수 있는 이 막집에 구석기인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석기 시대가 시간이 흘러서 기원전 8000년 무렵부터 신석기 시대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신석기 시대는 똑같이 석기를 사용하는데 이때는 뗀석기, 즉 돌을 떼어낸 게 아니라 돌을 정교하게 갈아서 만든 간석기를 쓰게 됩니다. 선생님, 도구를 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쓰는데 당시는 현대인들처럼 지식과 지혜가 풍부하지 않습니다.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돌을 정교하게 갈아가지고 뾰족하게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석기를 사용했는데 대표적으로 이 갈돌 갈판, 이 갈돌 갈판을 이용해서 곡식의 껍질을 벗겨낸다든지 아니면 뭐 요리를 가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돌 갈판, 즉 간석기가 사용됐고요. 자, 그리고 또 신석기 시대부터 토기 사용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때 대표적인 토기가 바로 빗살무늬 토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빗살무늬는 이런 그대로 손톱과 같은 이런 빗살무늬가 많기 때문에 빗살무늬 토기라고 쓰이는데요. 이 빗살무늬의 아래쪽은 좀 뾰족한 형태입니다. 이거를 땅 위에 그냥 세우면 쑥 쓰러지게 되거든요. 이 말은 즉슨 당시 신석기인들이 강이나 바닷가와 같은 지역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모래에다가 빗살무늬 토기를 쑥 박아가지고 이 안에 곡식을 저장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락바퀴와 뼈바늘 이용해서 실을 뽑아내고 옷감을 만들어 입었다. 이런 개념이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다.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및 생활을 볼 건데요. 이때도 신석기 시대에도 채집과 사냥이 전개되었지만 이때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농경이라고 하면 한 곳에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그 정착된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이 씨앗이 작물이 잘 자라도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해주고 거름을 주는 등의 이런 노력을 통해 수확물을 거두는 게 바로 이 농사, 농경이라고 할 수 있고, 목축이라고 하면 마찬가지 한 곳에 정착 등을 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가축을 기르거나 하는 게 바로 이 목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농경과 목축이 바로 여기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이 신석기 시대에는 부족, 이러한 혈연을 기반으로 했던 시족들이 더욱더 연합을 한 이 부족의 형태를 이루면서 정착 생활이 마찬가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때 신석기 시대의 생활을 보면 강가나 이런 바닷가, 모래가 많은 곳에 생활을 하면서 땅을 움푹 파서 주변에 바람을 막았던 움집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당시 강가나 바닷가는 아까 설명했지만 모래 등이 많았기 때문에 뾰족한 빗살무늬 통에를 땅에다 박아서 이러한 식량을 보관했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였습니다. 평등사회.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연장자의 말을 잘 따르는
그런 특징이 있게 됐습니다. 어쨌든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에는 석기를 썼고요. 평등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청동기 시대인데요. 이런 그대로 자, 청동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청동기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체로 기원전 2000년부터 1500년 무렵에 자, 시작이 되었고요. 이때는 청동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로 자, 전쟁과 제사에서 이러한 청동기를 자, 사용을 했는데요. 이 청동이라고 하면 자, 구리와 주석 등을 혼합해서 만든 금속이었기 때문에 그 청동은 상당히 부러지기가 쉽습니다. 부러지기가 쉽고 또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량이 상당히 적었거든요. 자, 그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청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돈이 많다 또는 계급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여기 자, 나무로 된 비파형 동검 자, 모형을 가져봤습니다. 이런 그대로 자, 비파라고 하면 중국 악기인 자, 비파의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이러한 동검을 비파형 동검이라 부르고요. 칼날 부분과 손잡이 부분이 자, 분리해서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이 비파형 동검을 당시 청동기 시대의 지배자가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청동이 빛이 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청동 거울 등을 제사장이나 지배자 등등이 몸에 달아놓고 햇빛을 받으면 온몸에서 지배자의 몸이 반짝반짝 납니다. 어떨까요? 간지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금속과 이러한 현재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와, 저 사람 몸에서 빛이 나네, 저 사람은 신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점차 쌓이게 되거든요. 자, 그에 따라 가지고 청동기를 사용했고 이러한 청동을 사용했던 거는 지배 계급의 하나였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농사 부분에서는 이런 청동기가 자, 만들기도 어렵고 잘 부러졌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에는 주로 간석기를 사용했는데 대표적인 간석기가 바로 반달 돌칼입니다. 이 반달 돌칼을 이용해서 이삭을 베는 등의 농사가 이루어졌고요. 이때도 토기가 마찬가지 사용되는데 이때는 자, 민무늬 토기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의 자, 경제를 자, 보도록 할게요. 그 이전 신석기 시대부터 농사 즉 농경이 시작되었는데 청동기 시대부터는 자, 벼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뭐 조라든지 피라든지 이런 잡곡들이 만들어졌는데 신청동기 시대부터 쌀을 생산하는 자, 벼농사가 시작이 됨에 따라 가지고 농업 생산력이 엄청나게 증가하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1년 동안 쓰고 남은 자, 먹고 남은 잉여 생산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남아 도는 잉여 생산물이 남기 때문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라고 하는 자,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빈부격차의 내용을 내려가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부분인데 자, 빈부격차와 전쟁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이 계급이 평등 사회에서 청동기 시대부터는 계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이 가진 자와 자, 못 가진 자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자, 못 가진 자는 자기나 또는 자기 시족 또는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진 자한테 식량을 빌립니다. 이렇게 빌린 식량을 제때 갚으면 다행인데 제때 못 갚았어요. 그러면 식량을 빌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식량을 빌려준 사람의 노예, 즉 이러한 하층민의 계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때는 이러한 청동을 이용해서 전쟁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정복민이 어떤 옆에 있는 부족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피정복민은 정복민의 노예가 된다든지 이러한 형태에 따라 가지고 계급이 청동기 시대부터 발생하고요. 이러한 계급이 나누됨에 따라 가지고 아래 사람들을 다스리는 군장 계급이 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군장이나 지배자가 죽고 난 다음에 이들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 고인돌이 제작이 되기도 합니다. 이 고인돌 상판 위에 덮개돌 같은 경우에는 자, 몇십 톤에서 수백 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인돌을 만들려면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런 노동력은 계급의 분화에 따라서 하층 계급을 통해 노동력을 착취했다. 당시 큰 사회가 이루어졌다. 이런 증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자, 철기 시대입니다. 철기 시대는 기원전 5세기 무렵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특징을 보면 전쟁과 농사 모두 철제 무기와 철제 농기구가 사용됩니다. 이런 철기는 청동기에 비해서 만들기도 쉽고 더 단단했기 때문에 철제 무기가 사용됨에 따라 가지고 정복 전쟁이 활발해지고요. 또 철제 농기구가 보급이 됨에 따라 이러한 돌을 쓰는 농사보다는 철기를 쓰는 농사를 통해 농업 생산력이 더욱더 향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철기 시대의 영향은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 여러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